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3 조기 대선이 이제 4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 정치인들 중 상당수에게선 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싶다는 목표 자체가 잘 안 보입니다. 그 대신 이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건 네거티브 공세인데요. 집권 이후 이루려는 목표나 가치가 아니라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견제에만 집중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소위 빅텐트를 꾸리자는 얘기까지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경선에 참여할 후보 등록을 오늘 마감했습니다. 먼저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 이재명 세력이 모두 모이자는 이른바 빅텐트론에 오늘 띄운 것 국민의힘 지지율 1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다 나와가지고 조금씩 다 나눠 먹으면 상대 후보, 이재명 후보가 그냥 쉽게 당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 전 장관은 16대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를 통해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꺾은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과거에도 보면은 노무현, 정몽준 또는 DJP 그런 연대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당내 주자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해보지도 않고 제3지대 이야기를 하는 건 잘못됐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빅텐트론에 대해 보수 기득권 세력의 패배주의라고 일축했습니다. 반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절박한 문제라고 했고 나경원 의원은 때로는 결단해야 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빅텐트 가능성을 열어놓은 가운데 심지어 당내에선 이낙연 전 총리와도 연대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텐트 저는 그랜드 텐트라고 하는데 이유는 이낙연 후보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 등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경선 흥행에 빨간불이 켜지자 한덕수 차출론에 이어 빅텐트론까지 들고 나온 국민의힘. 경선 시작 전부터 주자들마다 입장이 엇갈리면서 자칫 자중질환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은 이재명 전 대표와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간의 3파전으로 확정됐습니다. 이재명 경선 후보는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정치 보복 또한 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고 김동연, 김경수 두 후보는 경제정책 행보에 방점을 뒀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을 마친 이재명 전 대표는 새 정부 과제를 주제로 유시민 작가, 도올 선생과 나눈 대담을 공개하며 실용주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치 보복 또한 실용주의 관점에서 할 이유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 뒤지로 쫓아다니는 그 에너지로 딴 거예요.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라서요. 공정한 가해가 불가능합니다. 적정선에서 정지해야 됩니다. 다만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며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는 확실히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해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냈고 공수처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지금 검사가 너무 없어요. 공수처 안에. 인원을 막 줄여놓은 거죠. 김동연 경선 후보는 유능한 경제 전문가 이미지를 부각하며 당당한 경제 대통령을 슬로건으로 앞세웠습니다. 어대명이 아니고 어대국입니다. 어차피 대통령은 국민이 뽑습니다. 제게는 계파도 조직도 없지만 나라를 걱정하시고 경제를 걱정하시는 국민 여러분이 저의 계파이자 조직입니다.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도 밝히며 내일 곧바로 충청행에 나설 계획입니다. 김경수 경선 후보는 후보로서 첫 일정으로 자영업자들과의 만남을 택했고 내일 경제 분야 정책을 본격적으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당시에 정말 묵묵히 희생하면서 국민들과 그리고 국가가 기댈 곳이 되어주신 분들이 자영업자들입니다. 특히나 대선은 국민들의 삶의 문제에 답을 내놔야 이재명, 김동연, 김경수 3파전으로 치러질 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은 19일 전통적인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권 순회 경선을 시작으로 영남, 호남, 수도권, 강원, 제주 경선을 잇따라 치른 뒤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해 오는 27일 최종 후보를 선출합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고 미국발 관세 전쟁까지 닥치면서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아예 0%대로 주저앉을 거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눈앞에 닥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오늘 1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는데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7가지 반찬에 찌개가 나오는 백반 한 상 가격에 9,000원.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손님을 끌어모으고 있지만 식당 운영은 갈수록 힘듭니다. 재료값도 줄줄이 오른 데다 지난 연말 이후 저녁 손님 발길마저 뜸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엄 터지고 나서부터는 힘들었으니까 아무래도 계속 달달이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한 200, 300씩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니까. 비상계엄 선포 넉 달 만에 정부가 1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내놨습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에 4조 원 이상을, 영남 지역 산불 피해와 관련해 재해 재난 대응에 3조 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 미국발 관세 전쟁 등으로 인한 통상 환경 변화 대응과 AI 등 첨단 산업 지원에 4조 원 이상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올해 초 35조 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내놨던 민주당은 정부의 추경 시점이 너무 늦었고 소극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급한 추경을 왜 이제 제출하셨습니까? 전국 상황이 정상화되는 대로 추경을 통해서 국회에서 담아야 될 예산을 집어넣으셔야 되죠. 국민의힘은 민주당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민주당의 추경안의 절반에 달하는 15조는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을 위한 대선용 포퓰리즘 예산입니다. 추경안이 민생 경기 회복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민생 안정보다는 특정 산업 지원에 치중한 것으로 보여서 아쉽다. 민주당은 15조 원을 이번 추경의 마지노선으로 언급하고 나서 국회 통과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한국을 민감 국가로 분류한 미국 정부의 결정은 결국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효력이 생기는데 우리 정부는 왜 지정됐는지 그 이유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원전 수출 정책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양소영 기자입니다. 한국을 민감 국가로 분류한 미국 정부의 조치가 오늘부터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연구원 접촉 시 보안 절차가 추가되는 등 교류 제한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민감 국가 지정 배경을 놓고 핵무장론이나 정치 혼란 등의 추측도 있었지만 전문가들은 한국과 미국 에너지부 간 벌어진 두 가지 사안에도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우선 1년여 전 미국 아이다호 국립연구소 계약 직원이 원자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한국행 비행기를 타려다 적발돼 해고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원전 수출 정책도 에너지부와 마찰을 초래했습니다. 이 원전 세일즈를 위해서 백방으로 뛰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체코에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 세 차례나 정상회담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원천 기술을 이전해준 미국 기업 웨스팅하우스는 지적재산권이 침해됐다며 한전과 한수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한전과 한수원이 미국 에너지부에 신고한 서류 역시 반려되면서 체코 원전 수출을 둘러싼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양국 간 현안을 해결해가고 있다며 적극 해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후 우리 산업부와 미국 에너지부가 맺은 합의는 민간 기술에 대한 통제 강화 등 미국의 우려가 적극 반영됐고 이 합의 즈음에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한미 간의 원전 경쟁,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문제에 따른 그러한 갈등이 민간 국가 지정의 하나의 배경이 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명확한 이유를 모르겠다는 우리 정부는 민감 국가 해제가 언제쯤 가능하냐는 물음에 협의 중이란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한양대 무용예술학과 교수가 정몽석 현대종합금속 회장과의 술자리에 학생들을 불러 춤과 노래를 강요했다가 해임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학교 측이 조사에 나서자 해당 교수가 제보자를 찾겠다며 수업까지 중단시켰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확보한 또 다른 녹취엔 자신이 징계를 받으면 한국무용 전공이 없어질 거라며
학생들을 협박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는데요. 공태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음식점에 이어 노래주점까지 5시간 넘게 이어진 자리에서 박모 교수는 학생들에게 거듭술을 강요했습니다. 언제 기회 없을지도 몰라요. 오늘 많이 마셔. 분위기를 띄우라며 춤과 노래를 시켰고 술자리를 함께한 정몽석 현대종합금속 회장은 학생들의 순위를 매기며 돈 봉투를 건넸습니다. 지금 봉투 너무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요즘 한번 학교 다니는데 왜 생각을 해? 인생살이. 당시 무용예술학과 2학년이던 학생들은 부적절한 자리라고 생각해 녹음은 했지만 졸업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불이익이 있을까 봐 부모들의 신고를 만료했다고 털어놨습니다. 2년 만에 시작된 한양대의 조사 과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한양대는 재학생 보호를 위해 박 교수에게 학생들과의 접촉을 금지시켰는데 박 교수는 졸업생까지 동원해 연락하고 강의실에도 찾아온 걸로 조사됐습니다. 술자리를 학교에 알린 학생을 찾아다니고 심지어 학교가 한국무용 전공을 없애려고 하는 거라며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무용 지도자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너희들은 그냥 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눈치 보면서 그냥 적당히 학교 졸업하고 유리하면 흩어지겠지? 수업 중이던 특강을 중지시키고 강제 귀가까지 시킨 교수의 행동에 학생들은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항상 학교를 다니면서도 녹음을 치고 다니고 교수가 학교에 출입이 가능하니 언제 마주칠지 몰라서 가는 길을 돌아서 가고. 박 교수는 접근 금지는 요청이라 학교가 강제할 수 없고 한국무용 교수가 없으면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한양대는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성적 혐오감과 고통을 느끼게 하고 교수로서 품위 유지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며 학생들이 제기한 모든 의혹이 사실이라고 결론냈습니다. 성희롱에도 해당되고 괴롭힘이나 교수에 의한 갑질에도 해당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 피해 학생들에게 접근을 해서 만나자고 하다든지 괴롭히는 일들이 계속될 경우에는 스토킹 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학생들에게 술과 춤, 노래를 강요한 적이 없다며 인터뷰에 응하겠다던 박 교수는 2차 가해 의혹과 한양대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MBC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공태현입니다.